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입니다. 그래도 나름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개장하고 나서도 온디바이스 AI, HBM, 장비주들 움직임 좀 체크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실적이었겠죠. 일단 잠정 실적이 6.6조로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는데 전략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생성형 AI입니다. 어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테마 섹터 중에 하나기도 했고요. 특이점으로 보자면 특정 인물과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일부 종목들 정치 테마주로서의 성격도 같이 띄게 됐다라는 부분도 특이점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이고요. 사실 오늘 개장하자마자 조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수주 걱정은 없는 쪽. 그래서 코어 종목이 일단 자리를 좀 잡아주기까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는 일단 꼽아봤고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으니까 네. 반도체 먼저 이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반도체 사업 담당하는 DS 부분 영업이익 1조 안팎 정도 나오지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서 실적의 성장은 갤럭시가 좀 많이 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삼성향에 많이 포함되는 소재 장비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HBM 라인들도 상승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요. YC도 한 7%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삼성향 쪽으로 저희가 포커싱을 맞춘다면 최근 들어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재 쪽 단으로 본다면은 동진세미캠 같은 이 포토레지스트의 감광회 관련 매출, 삼성향 매출이 워낙에 많은데 밸류가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들도 이제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실적을 좀 더 힘이 얻어서 반등의 기로로 강력하게 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삼성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원익 그룹주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 물량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있어서는 삼성이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을 줬다라고 본다면은 1분기, 2분기 실적 사실 원익 IPS가 실적으로 본다면은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가 작년에도 없었지만은 삼성의 레거시 쪽에 많이 부진하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반등을 못한 쪽도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익 IPS라든지 원익 QNC 정도를 일단 삼성향 시그널이 있는 그래도 수혜주로서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자. 근데 이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전공정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래도 SKN향 쪽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주성 엔지니어링 전공 쪽으로 본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서 이제 운용사들도 이제 ETF를 설정할 때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트렌드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HBM 쪽에서 본다면은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분기 이제 이익단이 30% 정도 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납품을 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도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의 버프를 받지 않았나고 보지만 차트를 봤을 때는 워낙 단기간에 이스페타시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일단 HBM 라인은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낮게 잡은 데에선 한 4조 정도, 그리고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잡았던 게 5조 안팎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6.6조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배경엔 일단은 갤럭시 S25 신작 효과도 일단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레거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건 공급단을 줄였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중요하게 퀀텀 점프를 좀 할 수 있으려면 본격적인 수요 회복도 같이 일어나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현재 흐름을 보면 어떤가요? 일단 이제 공급도 줄였고 그리고 원래 이제 공정이
이제 디램이라든가 낸드 공정도 공정을 한 단계 바꾸면서 거기에서 이제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공급단만 줄여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제 중국의 내수 증진의 일부 수혜는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이 SMIC가 전체적으로 중국을 커버를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일부 수혜받은 게 삼성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계열 단으로 보면 뭐 1년이 될지 이게 2년이 될지 지금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커버를 한다면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 부분이라든가 일부에서 좀 어느 정도 공급 과잉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살 길은 이제 이 레거시 쪽은 나중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중국에 준다라고 하면은 HBM4로 빠르게 전환이 되는 이제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 보니까 고점에서 지금 한 10% 정도 그래도 저희가 62,000원 고점에서 지금 가격을 본다면은 네. 10% 이상대 이제 그렇죠.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룸은 있지만 그 이상까지 레벨에 대한 업을 하려면 빠르게 SK 하이닉스가 HBM4 샘플을 지금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아직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계속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에서 흐름을 본다면은 6만 원대 이상까지 돌파를 할 수 있는 모멘텀적인 요소는 아직까지는 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그 기준이 6만 원 선인데 요 이상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온 건 뚜렷하게 없는 상태고 그러면 투톱의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가 3%대 이렇게 상승불이 좀 켜져 있거든요. 한 1% 내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사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뭐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나 둘 중 안에 하나를 고르는 이제 얘기들이 엄마냐 아빠냐? 네,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가 조금 더 잘해 주셔가지고 좋아서 지금은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로? 한 표를 왜냐하면 네. SK 하이닉스 주가의 변동폭이 베타가 시장보다 워낙 큽니다. 그래서 수익률 내기가 그렇게 쉬운 구간은 SK하이닉스 쪽은 아닌데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견고해질 수 있지만 사실 SK하이닉스 하면은 엔비디아의 주가와 동기화가 그렇죠. 너무 많이 됐고 그 우산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강하게 열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뚜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